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시장 언택트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죠.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시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좀 휴장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즈로 일단은 휴장이었었고요. 유럽 시장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경제 제재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한국 시장도 시초 부분들에는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2,000포인트를 안착해주겠다라는 그런 신호들은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 이 사이 때 주가의 흐름들을 지수에 대한 상승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평가는 서서히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000포인트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주가는 박스 번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있어서의 회복, 이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지수에 대한 흐름들만 놓고 보게 된다면 2,000포인트는 일단 삼성전자가 키를 좀 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수에 있어서 상승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분기 또는 하반기에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대체적으로 수출주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 수출주들에 있어서의 2분기 실적은 전망밖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종목군들,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한 흐름들이나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조짐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리안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과거에 무역 분쟁의 절정기를 이뤘을 때 7.18위안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자리대까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고점 자리대 1240원 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원화가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수급적으로 좀 불안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수출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업종, 피해 업종까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여전히 이 2차 전지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소부장 섹터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시초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어제도 이 삼성 쪽에서 테슬라 모터스에 있어서의 2차 전지를 좀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못 올랐던 쪽 섹터들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은 1998선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5%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전문위원님 다시 연결해서 관련된 섹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부장 관련해서도 언급을 주었고 어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같은 업종에 좀 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보게 되면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지수는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뭐 2차 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 초반에 밀렸다가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 부분들은 양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좀 괜찮았었어요.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전날 막판 오후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인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흐름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격이 좀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목을 혹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이격을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좀 시장이 빠질 거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과거에서처럼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라든가 업종 내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소부장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키높이 그 부분들을 좀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 섹터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전자결제 쪽이나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보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중심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삼성 쪽과 연계되어 있는, 삼성 쪽에 있어서의 관계되고 있는 그런 장비사들이나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는데, 어제 크게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순환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 부분들이 좀 치료제가 나오거나 뭐 백신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모멘텀 거리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선별적인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군들 섹터를 중에서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도 똑같을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시선이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매물 수와 과정도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도전권역에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격이 좀 벌어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오늘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는요, 똑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하고 소부장 쪽 섹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어떠한 이슈와 모멘텀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을 좀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10만 원짜리대 목표를 좀 잡아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은 좀 괜찮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에 모멘텀 거리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임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멘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때 그때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부장 쪽 섹터는 사실 메모리 쪽이라든가 장비사들, 소재주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오는 혹은 바닥권역에서 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전날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도 있어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지만 작년 연초에 있었던 매물 소화 자리 때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관심거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칩셋 미디어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소부장 쪽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오텍 같은 기업들도 전날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저항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된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3월달 이후부터 4월달, 5월달 들어서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월달, 2월달 고점 자리대에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거래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 좀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면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1% 넘게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도 어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언택트 관련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나란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상승세 뛰면서 마감이 됐고 이 중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경제 재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네이버 오늘도 가네요. 0.6% 상승 나옵니다. 추가 상승세 이어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시총 4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시총 5위권에서 4위권 한 개당 껑충 뛰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오면서 24만 2,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갑니다. 0.3%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 들어서만 수주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63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부터 LG 생활건강까지 모두 강합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 언택트 종목 이후로도 가장 강한 종목인데 LG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3% 가깝게 뛰면서 앞에 4자 보입니다. 40만 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3.45% 이상 상승 나옵니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36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네요. 2% 이상 강세 출발합니다. 27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총 9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어제 소폭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오릅니다. 0.47% 상승하면서 21만 6천 원대. 일단 장세가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오늘 다시 한번 2,000선 회복하면서 출발하네요. 2,002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오늘 720선 회복을 하면서 72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3% 상승세 뛰면서 출발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모두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HLB도 0.67% 상승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0.9%,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8,600원대. 시즌 어제 큰 폭의 상승 나왔죠.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세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고 11만 4,700원대.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뛰면서 20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오늘 5% 이상 급등세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한 상황이고 11만 9,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CJENM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KMW는 0.17%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6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10위권까지 빠졌는데 오늘 1% 가깝게 뛰네요. 77,300원대. 오늘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인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좀 장세가 비슷한 가운데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좀 매수 가능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던 한국정보인증에 보니까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한국정보인증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이 계속 튀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물 만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한국정보인증 이제 인증서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공인인증서 폐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세를 지금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걸 5월 19일 날에서 장대 양봉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장대 양봉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그쪽 종목들 가지고 이제 좋은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지금 시장들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 패턴들이 계속 뻗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지금 수익이 30% 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도면 욕심 안 내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겨가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단타는 이렇게 빠르게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손절을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강한 종목을 쳐야 저렇게 빠른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걸 명심을 하시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시청자 질문인데요. 자, 동부하이텍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죠. 자,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긴 했어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지금 살짝 달리면서 음봉이기 때문에 강하게 뻗어가지 못하지만 이 돌파한 이 흐름들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 양봉 매수 패턴이고 그리고 정고점을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저렇게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이라든지 IT 부품주,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아마 단번에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을 받게 돼도 다시 한 27,650원 요 자리, 기준연봉 자리, 그 다음에 짧게 잡으면 이쪽에 29,6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위에서 왔다 갔다 고점 놀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뻗어가는,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에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장중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오늘 장중에서 밀릴 때 저점 매수하면 이게 또다시 신고가로 돌파가 되는 아마 그런 흐름들로 지금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지금 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뭐 위탁 생산, 시설 투자 소식 때문에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지금 시스템 반도체 뭐 네페스라든지 SF 반도체라든지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쉽게 끝날 종목들은 아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아니고 이 위에서 고점 놀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주는 아마 그런 이제 패턴들로 아마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수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대보 마그네틱. 자, 매수는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지금 뽑아 올라가게 되면 선수들은 이제 여기 꼬리 저점, 손절 라인은 아주 짧게 잡아야 돼요. 28,300원을 잡고 이거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이 어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패턴이 자, 이걸 다시 지우면 어제 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어제 고점을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리고 쏴버리니까 그냥 목표치로 단번에 날아가는. 근데 지금 장이 이래요. 지금 장 이러면서 또 지금 장이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또 고점 자리들 다 벗겨 나갑니다. 뭐 테크임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패턴들 보게 되면 테크임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뭐 2차 전지 반도체 재료주들 보게 되면 정고점 이렇게 벗겨나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서 이렇게 어제라든지 오늘 아침도 공략을 하면 손절선을 짧게 잡고 붙어야지만 공략할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지금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정고점 돌파한다라 그러면 지금은 돌파 매수, 따라가는 매수가 좀 되는 그런 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손절 라인은 만약에 공략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중에 실시간이기 때문에 저가 28,300원 이 정도를 잡고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자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이지 지금 벌써 11%나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고 어쨌든 선수들 패턴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보 마그네틱스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 공정 이제 셀 공정에 투입되는 이제 전자 탈석기 전자석 탈철기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습식 그러니까 습식 전자석 탈철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거래처를 보게 되면 뭐 삼성 SK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BYD, 뭐 에코프로, 뭐 코스모신 소재, LNF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들을 강세를 보여주니까 요거마저도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주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사실은 요게 좀 제일 좋아 보였었는데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쫓아가기가 조금 애매해졌네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서는요 휴대시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요 종목은 이제 보안주예요. 보안주인데 요 종목 이제 매수 가능할까 질문 주셨는데 네,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자인증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체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주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IT라는 부분에서 IT주들은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체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계속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거래가 어제 실렸기 때문에 눌리게 되면 한 요 정도 눌릴 수는 있고 한 5,400원 정도 짧게 잡으면 5,400원 손절 깊게 잡으면 5,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이것도 매매 공략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다 지금 봤던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어제 장대양봉의 강한 패턴들인데 이 강한 패턴들이 지금 시장에서 먹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동부하이텍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었던 2차 전지 워낙 2차 전지가 세다 보니까 벌써 얘기하자마자 벌써 16% 벌써 급등정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이제 강한 패턴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휴네시온도 약한 패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실이 나기보다는 지금 장에서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휴네시온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절 가격 5,000원, 뭐 짧게 잡으면 5,400원을 잡고 뭐 장중에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 뭐 종목에 대한 뭐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이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보안주에 대한 그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생체 인증이라든지 QR코드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보안주들, 휴네시온은 이제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분야, 뭐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고, 암호 인증이라든지, 뭐 통합 계정 관리라든지, 뭐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이런 뭐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CCTV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접근 제어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휴네시온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다시 뭐 흔들리게 돼도 다시 위쪽으로 쏴주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매 시그널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 종목 다 일단 매매로는 다 괜찮은데 이미 올라가 버린 이 대보 마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단타 쳤던 사람들이 한번 팔아주는 타이밍에서 여기서는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휴네시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서부터 흔들릴 때마다 분할 매수가 되는 패턴이 되는 거고 아까 봤었던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신고점 일단 돌파해놨기 때문에 돌파할 때는 강세가 나오니까 얘도 조정받으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로 매겨보게 되면 일단 신고점을 가고 있는 이제 동부하이텍, 휴네시온, 그 다음에 조금 아쉽지만 목표치를 벌써 달성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단기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목표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지금 조금 빠지게 되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조정 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 뭐 2차 전지들이 뭐 상시 ADP부터 해서 지금 벌써 바닥에서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순환매 종목들 뭐 이런 애들도 괜찮고요. 그쯤에 떠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도 괜찮고 그래서 추격 매수만 그러니까 분차트에서 추격 매수라는 부분에서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고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분차트를 보면서 이게 추격 매수의 구간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종목들을 손절 라인을 잘 잡고 공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뭐 11시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실전 매매 정도, 10시 방송이죠. 10시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도 시간에서는 바닥에 있는 안전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뒤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C큐브예요. C큐브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이게 보면 개별적인 그런 종목분들을 좀 대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단기 매수 시그널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셨는데요. C큐브를 좀 보게 되면 사실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정고점권역에서의 매물 소화 이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자리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우선 대량 거래가 전날 터지고 난 뒤에 금일도 1,700만 주가 넘게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중에 2,0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기준적으로 잡으면 이 2,000원 자리대를 깨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자리대가 2,000원 자리대거든요. 근데 2,000원 자리대가 안착이 되게 되면 이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추격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목표치에 도달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치고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손절이 좀 가능하다면요. 손절을 잡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래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1,800원 이하권역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자.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저녁에 방송을 하죠. 주식잔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종목 상담을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신고가의 흐름들은 좀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대에 들어간다? 과열권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의 관련주들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못 갔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지만 아마 일진머티리얼즈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거예요.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첨보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모마그네틱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TNT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렉후일 쪽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차라리 조정받을 때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큰 비중은 아니지만 파로지스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이지만 대형 쪽에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도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SGA 솔루션즈예요. 오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뭐 거래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기업인데요.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241선짜리대가 저항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1,100원짜리대, 1,100원 부근짜리대면 충분히 여기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짜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친구의 총 주식수가 3,600만 주예요. 근데 대주주 지분을 빼고 이것저것 다 제끼고 보게 되면 1,400만 주? 그러면 2,300만 주가 유통 물량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 구간들에서 불쑥불쑥 솟아있는 이런 거래량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여기에서는 손바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에 대한 매집봉이에요. 그렇다면 한 차례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100원짜리대 부근, 1,100원 부근짜리대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24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대를 뚫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대 그 자리대까지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부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최충성 전문위원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오성 첨단 소재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오늘 어제부터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 후에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 자리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지, 최소 지금 매물 구간에 딱 부딪힌 다음에 지금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좀 낙폭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 이 꼬리 구간의 중간 정도 2,860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 회복하면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올라갔다가 한번 눌려주면은 일단 2,600원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서, 물론 저점도 좋지만 안정적인 자리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화나와 관련해서 투자, 북미에서 이제 마리화나 관련해서 일단 투자 확대가 수혜 기대감이 있으면서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하고, 일단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영우 DSP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상승을 어제 강하게 상승 주고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주려다가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다소 좀 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상단을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1선 상단을 좀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물론 저점 자리도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과 같이 일단 얘가 실질적으로 상승을, 추세 상승을 갈 수 있는 자리는 121선을 돌파해줄 저 시점이기 때문에 121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천천히 보시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관련해서도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시장 주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기적으로,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경향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열어두시고 심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신흥 SEC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시장이 계속적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일단 강하게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공략과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 가능하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5만 원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면서 딱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지켜보자,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라온 시큐어입니다. 일단 라온 시큐어는 전지현님께서 매수 시그널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라온 시큐어는 생체인식, 또 보안, 핀테크 관련주로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 그 공인인증서 독점적 사용 폐지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 보안주들이 상당히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 그 생체 인증 기술 또 이제 보안 기술이 상당히 조금 부각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도 많이 좀 올라온 편인데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한 60에서 70% 정도 올라왔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기존에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안 인증 관련해 갖고 중기적인 그런 이슈는 계속 남아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기존에 이제 보유자 영역 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 이 종목은 5일선을 깨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이제 그게 깨지면 한 11선 부근, 4,000원 부근을 손절 라인 정도로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이 나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철저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구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리지텍이에요. 이 브리지텍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성인식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콜센터에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정도 1금융권에서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괜찮은 회사예요. 다만 어저께 차트 흐름을 좀 보니까 어제 갑자기 이제 단기적으로 장 후반쯤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시외로 한 5% 정도 뺐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늘도 한 8% 정도 하락인데 개인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왜 어제 올랐는지 뉴스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입장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고 흐름을 일단 지켜보신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신다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현재는 일단 중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 주로 좀 엮여 있어갖고 어제 이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같은 섹터로 묶인 그 유니테스트나 DB 하이텍 이런 메모리 관련주들이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2030 삼성전자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세계 이제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러한 그런 이슈가 좀 뉴스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제 비메모리 분야의 이제 부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인 이 하나마이크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예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평택 쪽에 평택 쪽에 이제 10조 규모의 이제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중기적으로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중기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러프하게 한 5,000원 정도 일단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은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눌림이 하루 이틀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철저하게 이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6,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닌 한 중기로 끌고 가셔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사실 위안화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 환율을 고시를 해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이상 매수함으로써 강한 시장을 연출했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이 전장에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환율은 좀 상당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는 종목만 계속 가서 좀 쫓기는 마음들이 드실 것 같은데 좀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 3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은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1세대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지리하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넷마블이 예전에 좋았을 때에는 게임 신작을 한 1년에 한 1,000여 개씩 히트작을 내면서 모바일 게임 순위 상위권을 거의 넷마블 게임이 장악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예전에 고점 시장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IP를 보유한 기업들이 거의 그 게임 순위를 석권하죠. 요새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이 잠식을 하면서 넷마블은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에서 IP의 열의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만큼 수익이 안 나와요. 재무를 보면은 2017년에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 찍던 게 작년에 2천억. 그러니까 역성장하고 있으니까 주가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가격 유치면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방탄 이슈가 있는데 방탄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거기에 지분을 25% 갖고 있어서 자산 가치가 부각될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가격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있는 게임으로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만 NC소프트나 펄 어비스처럼 IP 경쟁력은 좀 약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겨냥한 매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IP를 보유한 NC소프트나 펄 어비스가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게임즈 중에선.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을 물어봐 오셨는데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싼 종목 맞아요. 굉장히 싸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PBR이 0.2 수준이니까 청산가치 20%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죠. 가격 전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면서 발전 단가 원가는 오르는데 이 가격 전가가 쉽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유가가 하락함으로 해서 수익이 개선되나 했는데 유가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올라오면은 그 수익 개선된 부분도 또 잠식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특히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데 그렇지만 싸기 때문에 아주 여유를 갖고 장기로 보신다면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는 좀 많이 밀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는 좀 지주회사 성격인데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은 사업회사의 종목을 갖고 가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은 이미 고가를 뚫어서 이미 고가의 영역으로 쭉쭉 가고 있죠. 결이 틀리죠, 확실하게. 바닥부터 올라오는 모습도 아주 탄력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는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뒤따라갑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가면은 따라갔다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뒤따라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선택을 할 때 에코프로 BM 같은 사업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효율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지금 시장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게 놓는 게 아닌데, 에코프로 BM이 멈추는 순간 에코프로는 여기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조절을 받을 거예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 매도를 고민하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셨다면 수익권이실 텐데 한 28,000원 근처 가시면 매도하는 것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만나볼게요. 누적 수익률입니다. 3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광만 위원이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박원재 위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1위에는 정재훈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2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3위에는 김광만 위원이 올라와 있죠. 2위에 미톤, 그리고 1위에는 원익 IPS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2위 만나보시죠. 네,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위에는 SKC 코롱 PI 올라와 있는데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 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좀 눌림목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1위에 올라와 있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벌써 큰 폭으로 튀면서 22%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장기적으로 봐도 1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큰 폭의 수익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어서 1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재훈 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부터 함께 보시면 원익 QNC 올라와 있습니다. 4.62%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SFA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큰 폭으로 뛴 종목입니다. 5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셀트윈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13% 이상 이 수익을 가져가면서 이미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신흥 SE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 테슬라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기존에 이제 노려보지 못하셨다면 단기 수익 관점에서 한번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관련해서도 기관, 외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2차전지 업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호평을 주고 있고, 각종 증권사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재용, 정의선, 전기차 협력 소식에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유럽이나 중국 시장을 보시면 전기차와 관련해서 시장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그 몇 프로 이상 사용을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넓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흥 SEC라는 종목, 또 다른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차익 실현을 많이 남기는 모습이지만 이 종목 자체는 아직 이제 상승을 주고 지금 눌림목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차익이 나온 다음에 지금 10자선을 만들면서 부하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한번
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가격대, 그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일단 5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끌어가시면 좋겠고, 2차전지는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섹터군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좀 끌어가셔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뭐 대형주 아니면 좀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시고, 일단 손절가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4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천천히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흥 SEC 오늘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목표가 5만 원 보고 계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